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곡이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라는 곡이었죠. 테너 색소포니스트 소니 롤린스가 57년도에 뉴욕 빌리지 뱅가드에서 공연한 라이브 버전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곡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 1928년에 작곡된 곡이더라고요. 오페레타 더 뉴문을 위해서 시그먼드 롬버그가 작곡하고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가 작사한 곡인데요. 제목이 부드럽게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뭐 이런 의미의 곡인데, 이제 이 곡을 그냥 연주곡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는 가사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침 햇살같이 이렇게 왜 말랑말랑하고 그런 감정을 사랑의 감정을 얘기하는 곡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곡은 사랑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내면의 고통, 이런 걸 표현하는 가사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 이내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야,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라고 해서 살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톤을 보면 일반적인 발라드와는 좀 다른 톤의, 그러니까 즉흥 연주나 이런 거가 느낌이 이상한 동네로 빠진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기도 했는데, 그 아닌 게 아니라 이 노래 가사 버전 중에 좋아하는 버전이 있는데, 여가수 애비 링컨이 자신의 앨범 59년도 앨범이죠, 애비 is blue라는 앨범에서 이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를 노래한 거를 들어보면은 그 아침에 뭐 이렇게 산뜻함 뭐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밤의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서늘한 그런 보컬 톤이고 굉장히 우울하고 외롭게도 들리는, 그래서 그냥 익히 알고 있던 발라드가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박 작가님이 블루스 이야기 하실 때 그냥 평범하게 들렸던 곡이 그 가사 내용으로 인해서 다르게 들리는 그런 경험을 요번에 저도 좀 하게 돼서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밤의 서늘함 뭐 이런 거를 좀 떠올리다 보니까는 노래 제목이 딱 한 곡이 떠오르는데 연주곡인데요. 밤은 우울하다라는 제목의 곡이 있어서 그 곡으로 181번째 꼬꼬무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왜 이 곡이 다음으로 꼬리를 무나 그랬더니 네. 오케이. 181번째 꼬꼬무는 비브라포니스트죠. 레드 노보라는 뮤지션의 58년도 앨범인데요. 레드 플레이스 더 블루스라는 앨범이고요. The Night is Blue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저 처음 딱 듣자마자 야, 이거 정말 밤이네. 그러니까 멜로디가 아니고 그냥 비브라폰 소리 딱 듣자마자 맞습니다. 밤이네. 제가 이거를 처음 듣게 된 경로도 시간대가 딱 그 시간대였는데 마침 그러니까 이 앨범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유튜브 알고리즘 덕에 이 연주를 듣게 됐는데 딱 마음을 빼앗겼던 연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전해주는 The Night is Blue라는 제목이 전해주는 그 정서가 한 번에 확 들어와서 딱 들어왔고, 파일로만 듣고 있었는데 온라인 또 그 쇼핑을 하다 보니까는 어디 이를 모를 온라인 LP 샵에서 그 영국 LP를 컨테이너로 들여다가 굉장히 싸게 막 파는 그런 온라인 샵이었는데 이 앨범이 있는 거예요. 근데 4,000원 정도에 파는 거예요. 배송료 해봐야 한 7,000원. 그래서 몇 개 앨범 해갖고 이 앨범을 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더 기분 좋게 기억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일차원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박 작가님이 밤에 딱 어울린다, 그냥 밤에 들으면 되는 곡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네. 멜로디도 관심 안 하고 소리만 들어도 돼. 소리만, 사운드만 들어도. 근데 제가 이 곡을 자꾸 들으면서 느낀 게 1958년에 나온 연주잖아요. 야, 이거 50년대 후반 정도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재즈 씬의 20, 30대 젊은 연주자가 하는 발라드 이런 느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의 톤이 아니다. 음. 또 그렇다고 굉장히 나이 먹은 노년의 뮤지션의 산전수전 다 겪은 다 내려놓고 하는 그런 연주의 톤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아주 적절한 정도의 그 수위의 성숙함 같은 게 느껴진달까? 차분함, 익히 이런 느낌들이 더 Night is Blue라는 제목을 통해서 딱 느껴지는 게 레드 노보가 이 앨범을 내던 58년도에 이분이 50살이셨어요. 그러니까 1908년생이면 꽤 나이가 있으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재즈사에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연주하는 악기가 비브라폰, 젊었을 때 연주한 건 실로폰이나 마림바, 멜로딕 퍼커션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브라폰, 실로폰, 마림바 이런 악기를 재즈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뮤지션들 중에 한두 분 중에 이분이 한 분이다. 6인조 섹스텟 라인업으로 연주를 하셨는데 함께 연주한 분들 한번 살펴보면 이제 본인이 비브라폰을 연주하고 있고요. 두 개의 관악기가 같이 연주를 하는데 테너 색소폰은 벤 웹스터가, 트럼펫은 해리 스위치 에디슨이 연주를 했고, 피아노에는 지미 라울스, 베이스에는 밥 카터, 드럼에는 빌 더글러스가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피아노, 베이스, 드럼은 58년 당시 이 연주할 당시에 30대로 비교적 젊은 축이었고요. 레드 노보 선생이랑 벤 웹스터 그리고 해리 에디슨 이 세 분은 그러니까 스윙 시대를 아주 주름잡았던 베테랑들이 한 연주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들의 솔로를 이렇게 들으면은 역시 1차원적인데 참 좋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1차원적 그러니까 그 표현을 알지.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고 편안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생각의 여지가 없이 머리로는 안 와. 그냥 가슴으로만 이렇게 들어도 그냥 끝. 오케이. 뭔가 이렇게 돌려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근데 그거를 아주 나긋나긋한 톤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아주 듣기 좋은 벤 웹스터의 테너 색소폰이 굉장히 진중한 듯 세상 그윽한 톤에 반하게 되고요. 해리 스위치 에디슨이 굉장히 애달픈 뮤트 트럼펫으로 트럼펫을 연주하는데 테너 색소폰과 트럼펫이 이렇게 서로 번갈아 교차하듯 솔로를 해서 진행을 쭉 하게 되고 이어받는 게 리더인 레드 노보의 비브라폰 그리고 지미 라울스의 피아노가 이렇게 깔아주다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벤 웹스터의 테너 색소폰이 한 번 더 솔로를 하기 시작하는데 앞쪽에 했던 톤과는 살짝 들린 톤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위로하는 듯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아주 매짐을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곡 The Night is Blue가 레드 노보가 직접 작곡한 곡인데요. 그가 34년에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좋은 게 그거 검색해서 들어보니까는 25살의 레드 노보가 그 당시 자신의 밴드를 조직을 했는데 레드 노보 and his swing septet 7인조 밴드였나 보죠. 그 자신의 이름을 건 밴드로 녹음을 했는데 좀 놀란 게 30년대 중반의 연주인데 굉장히 세련되달까? 58년 버전이 좋으신 분들은 34년의 버전을 검색을 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한 뮤지션의 연주가 25년 정도의 그 시차가 있는 두 연주의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레드 노보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완벽히 설명은 안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같은 곡을 25살과 50살에 연주하는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The Night is Blue. 밤이 왜 우울할까? 저마다의 이유가 다 있겠지만 뭐 아주 지난한 세상사나 사람들한테 지쳤을 수도 있고 제가 느낀 것 같지만 또 1차원적으로 일단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젊지 않구나를 처음 인식하는 나이가 그때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58년에 이들이 연주하는 The Night is Blue는 블루한 우울함의 원인은 남녀 상열지사 이런 건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뭐 그 나이 때도 사랑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 연결을 어떻게 해봐야 되나를 또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역시
남녀간에 사랑하고 이별하고 이러는 가사, 그 젊을 때 듣는 사랑 노래들은 모든 가사가 내 얘기 같고 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때의 사랑 이야기, 그 젊은이들의 사랑 이별에 관한 곡으로 재즈 스탠다드 중에 한 곡을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별 노래 중에 한 곡을 골랐습니다. 역시 젊은이의 이별 뭐 이런 거 하면 챗 베이커 나와야죠. 그럼 182번째 꼬꼬무는 챗 베이커의 챗 베이커 싱스 1954년 챗 베이커 싱스 앨범에 있는 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 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런 말 있죠. 챗 베이커의 음악에서는 청춘의 냄새가 난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에세이에서 한 말이죠. 그 싱스 앨범 낼 그 부분의 챗 베이커 얘기죠. 예, 그렇죠. 제가 최근에 그 부암동의 클럽 에스프레소라고 서울에서 아주 옛날에 2000년대부터 유명한 커피집이 있는데 거기서 뭐 좀 작업 좀 하느라고 오후에 거기서 작업한 적이 있는데 3일을 내내 챗 베이커만 들더라고요. 요즘 아주 그래서 전 챗 베이커에 빠져 삽니다. 거기 가기만 하면. 예, 정말 좋아요. 챗 베이커 음악에서는 청춘의 냄새가 난다. 이 앨범을 들으면 그냥 고개가 그렇지. 끄덕여지는 고개가 그런 끄덕끄덕거려지지. 예.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또 이 앨범 녹음할 때 챗 베이커의 나이가 실제 25살이었고 진짜 청춘이었죠. 아, 생긴 건 어떻고요. 네. 웬만한 영화 배우 저리 가라. 제임스 딘에 비교될 정도로 젊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정말 꽃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은 당대의 어떠한 보컬리스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챗 베이커 보컬은 굉장히 나른하고 아름답다. 나른하고 아름다운 어떤 청춘의 보컬을 선보인 앨범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아름답다고 얘기는 하지만 당시 평단에서는 굉장히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라고 비판 아닌 비판을 했었다고 하죠. 근데 역으로 이렇게 챗 베이커의 힘을 빼고 되게 감성에 딱 기대서 하는 이 보컬이 어떤 당대 보컬리스트들의 노래들보다 오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이게 역설적으로 챗 베이커의 어떤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즈 보컬리스트 보컬곡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챗 베이커 보컬 스타일을 누구한테 비교를 해야 되나 비교 대상이 없어요. 심지어 제 경우에는 이 앨범에 있는 I Fall in Love Too Easily를 20살 근처에 처음 들었을 때 여잔 줄 알았으니까요. 굉장히 중성적이고 굉장히 나른하고 전문 보컬이 아니고 트럼펫터가 부른 보컬이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아주 독특해. 근데 그 느낌이 이게 54년에 녹음된 앨범인데 71년이 지났죠. 올해까지 계속 이 앨범은 리이슈가 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테디셀러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현재형으로 들려지고 있다. 이게 엄청난 강점. 컨템포러리하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그냥 요즘 어떤 뮤지션이 녹음한 곡이랑 똑같이 들어요. 옛날 노래들 들어보면 있잖아요. 그 시절에 뭐 어떤 그 냄새들, 그 기교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이거 옛날 언제 건데 그러는데 챗 베이커 보컬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 트럼펫 연주자였던 챗 베이커가 본인이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좋은 가수라고 생각도 안 했다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트럼펫 불듯이 노래한 거다. 열창하지 않았고 그냥 말하듯이 힘 빼고 그렇게 노래를 한 건데 박진영 씨가 좋아하는 소리반 뭐 공기반 뭐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냥 말하듯이 편안하게 노래를 했는데 이게 역으로 엄청난 생명력을 가졌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하죠. 오늘 고른 곡이 이제 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 이잖아요. 사랑의 아픔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챗 베이커의 그 나른하고 소극적이고 여성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보컬은 아주 찰떡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노래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 이 노래 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
호기 카마이클이 1939년에 작곡한 곡인데요. 호기 카마이클이 그 당시에 이제 잡지에서 어떤 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가 제인 브라운 톰슨이라는 여성 시인의 시였대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솔직한 그런 시기죠. 그 가사가 이 챗 베이커의 나른하고 담담한 톤의 보컬하고 딱 만나니까 이 곡의 여러 버전들이 있지만 챗 베이커가 본인의 것으로 가져갔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챗 베이커가 부르는 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은 정말 특수한 그런 매력을 가지는 그런 연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 당신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 화자가 여성 시인이 쓴 거니까 아마 여성이 화자겠죠. 괜찮은 척은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달픈 마음을 노래를 하고 있는 건데 겉으로 하는 말과 그렇지 못한 속마음 거기서 오는 어떤 모순과 그런 것들이 이 곡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자 참 귀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사 첫 부분이 노래 첫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Of course I do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요 저 잘 지내요. 이렇게 툭 질러놓고 이 여자가 다만 부슬부슬 비가 내리거나 낙엽들이 떨어질 때 당신 생각이 자꾸 나요. 당신 품에 안겨있을 때 그 황홀함이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는 또 시침이 뚝 떼고 다시 이러죠. 아유 그럼요 저 잘 지내요. 당신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절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다가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당신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요 저 잘 지내요. 다만 봄이 되면 또 이제 단서를 달려고 하다가 아니에요. 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할래요. 제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질 게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분명히 혼자 하는 얘기일 텐데 지금 듣고 있지 않은 어떤 남자, 사랑했던 남자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귀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귀여운 내용의 이 노래를 가사를 챗 베이커는 굉장히 느릿한 템포로 속삭이듯 담담하게 부르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 아픔이 이렇게 슥 스며드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1950년대 중반에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는 없었다. 없었다. 예,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음악 장르를 통틀어서 없었다. 그러한 매력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챗 베이커는 리메이크되고 우리나라 가수 크러쉬가 챗 베이커가 노래했던 Everything Happens to Me를 또 싱글로 내고 그랬던데 그게 이제 챗 베이커의 어떻게 말하면 천재성이고 진짜 강력한 매력 포인트 아닌가. 이 버전의 연주에서 되게 좋은 게 챗 베이커의 보컬 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곡 초반에 나오는 이제 연주인데요. 이 앨범의 음악 감독을 하고 챗 베이커와 같이 밴드를 하면서 챗 베이커의 음악 감독이기도 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뮤지션이 있는데요. 러스 프리먼이라고 곡 도입부에 셀레스타라는 악기를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셀레스타가 이제 벨 피아노라기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처음에 나오는 약간 이렇게 벨 소리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르골 사운드 같은 거를 쫙 깔고 그 초입부 이후로는 이제 피아노로 연결해서 반주를 하는데 이 셀레스타 목소리가 소리가. 음색이 챗 베이커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리는 건 물론이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노래 속 화자의 그 귀여운 캐릭터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서 자칫 들으면은 챗 베이커의 보컬곡 같지만 반주 되게 미니멀한 반주에도 이러한 감각 이런 게 있어서 아주 좋은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챗 베이커의 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네.